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는 거대한 왕국이었지만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도 대단한 나라였지만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그가 죽자 부하 장군들은 왕국을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역사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싸우고 이겨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왕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거대한 제국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대제국은 앞선 그 어떤 제국보다 크고 강력했습니다. 이 제국은 수백 년 동안이나 유지되었고 이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사람들은 1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이 제국의 언어를 배우고 이 제국의 책을 읽고 이 제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탈리아의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방면으로 툭 튀어나온 장화처럼 생긴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세면이 둘러싸인 형태의 땅을 반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반도가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서 그 옛날 누미토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미토르의 동생 아몰리우스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았고 그런 누미토르의 손자들이 자라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테베레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몰리우스의 명에 따라 시종 파우스툴루스는 갓난 아기들을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버렸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담은 바구니는 흘러 떠내려가다가 무화과 나무 뿌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늑대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늑대는 아기들이 담긴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놈 참 맛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필 그 늑대에게도 새끼들이 있어 배고파 오는 아이들이 자기 새끼 같아 차마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자신의 새끼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던 목자가 이 아이들을 발견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이 고와 같은 아이들은 친할아버지 동생의 손에 의해 버려졌고 엄마를 대신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으며 결국 양치기 손에 자라게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어느 날 자신들이 담겨있던 바구니가 걸렸던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변을 둘러보자 7개의 언덕이 보였고 그들은 이 7개의 언덕 한가운데 마을을 세운다면 강하고 방어하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마을을 건설해 로물루스는 스스로 이 마을의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주변에 성벽을 쌓는 일을 직접 지휘하면서 이 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벽을 넘어오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레무스는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마을은 둘이 함께 건설했는데 왜 형이 지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레무스는 어느 날 형이 만든 성벽을 훌쩍 뛰어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성벽이 이리 허술하냐며 누구라도 이 벽을 넘을 수 있겠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형 로물루스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죽여버렸고 그 마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로물루스가 로마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 제국의 초대 제왕 사르곤 이야기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르곤도 바구니에 담겨 강을 떠내려오다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나일강에서 파라오의 딸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군주 키루스도 숲속에 사는 양치기들의 손에서 자랐는데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처럼 이야기의 동일화는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그 대상을 훨씬 더 특별하고 전설적인 인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전설은 로물루스가 로마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른 전승에 따르면 로물루스가 로마의 7왕 중 첫째 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7왕들은 이탈리아에 사는 다른 부족들과 싸워 점점 더 많은 땅을 점령했고 로마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 살던 부족 중 에트루리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음악과 미술을 좋아했고 농작물을 재배했으며 금속을 이용해 무기와 장신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역도 했는데 그리스에서 알파벳을 쓰는 법과 신들을 숭배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에트루리아인과 싸우기도 했으며 무역도 했고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에트루리아 사람들에게서 그림과 음악도 배웠습니다.
에트루리아 왕족은 자주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토가라는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자주색은 아주 비싼 원료였기에 토가는 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에트루리아 왕은 왕권의 상징으로 도끼날을 속에 넣은 막대 한 묶음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막대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끼날은 나쁜 일을 하면 처형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의 상징인 파스케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들도 에트루리아 왕처럼 자주색 테두리를 한 특별한 옷을 입고 파스케스를 들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 법정이나 정부 관리들이 이런 로마의 상징을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파스케스를 가지고 다니며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에 있는 법정에는 미국 국기 옆에 파스케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파스케스는 권력의 상징으로 왕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왕의 지배를 받던 로마 시민들은 권력을 많이 가진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지배하는 군주제보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지도자를 뽑는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로마 시민들 자신이 법을 만들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아테네는 노예가 아닌 이상 모든 남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귀족 계급에 속한 부자와 권력이 있는 남자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귀족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서 2명의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들을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 명의 왕을 두는 대신 2명의 집정관을 더 서로 감시하여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전승에 따르면 초기 로마에는 7명의 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왕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 최고 행정권자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또한 국가 원수로 외교상 로마 최고의 대표자이며 신합회 공식적인 대표자로 최고 제사장이기도 하며 법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최고 입법자이자 모든 민사와 형사 사건을 판결하는 최고 재판관입니다. 로마 국왕 중 로물루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로마의 국민이 선출하여 평생 재임하였으며 아무도 군사력으로 왕자를 찬탈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물루스는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왕으로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여성 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비니 여인들을 납치하여 로마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로물루스가 죽자 로마 원로원은 사비니족 누마 폼필리우스를 왕으로 선출하였고 그는 인신공양과 같은 악습을 폐지하였으며 후임으로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툴루스는 호전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알바 롱가를 정복했으며 베이이와 피테나이 그리고 사비니족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의식이 왕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종교를 경시하였는데 시세 말기 로마의 역병이 돌고 그는 미신에 빠졌으며 결국 유피테르의 분노로 번개를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뒤를 이어 로마의 제2대 왕이던 누마 폼필리우스의 손자 안쿠스 마르키우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투표로 선출된 최초의 로마 국왕이기도 합니다. 안쿠스는 테베레 강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았고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건설함으로 내륙국을 벗어나 지중해로 진출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안쿠스 다음은 그의 후견인이었던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가 제5대 왕이 되는데 그는 에트루리아계 상인 출신입니다. 타르퀴니우스는 38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다고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선왕의 아들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어서 노예 출신이지만 타르퀴니우스의 신임을 받던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선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세르비우스는 자신의 딸과 사위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에게 살해당하는데 장인을 죽인 사위 타르퀴니우스는 로마의 제5대 왕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루스쿠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는 친척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티아를 겁탈하였고 그 결과 루크레티아는 자결하였으며 종국에는 왕정이 무너져 로마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신이 된 그리스의 신을 비롯해 로마의 검투사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